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서구중학교 2학년 문제 시험지 분석 영상을 좀 촬영을 해 보겠는데요. 우선 이제 이번 서구중 2학년 시험제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인 난이도로 보면은 한 중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중상 같은 중 이런 느낌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이 기말고사라는 단원 그 자체가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단원들이 우선은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그 다음에 함수 부분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좀 높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출제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전체적인 문제는 2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식으로 100%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서술형은 이번에 1학기에서는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2학기 때 이제 전면 등교를 하게 되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서술형이 좀 다시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객관식만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2학기 때도 마찬가지 수행평가로 그 서술형을 좀 대체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출제 영역별 비율을 한번 보시면 교과서와 이제 시험 대비 교재가 한 반반 정도로 일단 제가 좀 작성을 해 놨는데 아무래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딱 절반씩 나왔다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교과서 내용들을 우리 학원 시험 대비 교재에 다 담아뒀기 때문에 아마 많이 봤던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쪽으로 좀 대부분 좀 심한 문제들이니까 배점으로 따지면 5점이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학교 교과서에 없는 문제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이제 저희 학원 시험 대비 교재에서 스텝 3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난이도를 보이는 문제들이 좀 몇 개 출제가 됐어요. 그 잠시 후에 선생님이 좀 비교 설명을 해주겠지만, 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학원 시험 대비 교재를 통해서 좀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세부 항목별 분석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보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1단원 수화식 같은 경우는 그 가장 1단원인 이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단원은 일단 수행평가로 대체를 해서 시험을 치르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함수도 마찬가지 맨 마지막 단원인 함수와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묻는 그 부분들도 좀 상대적으로 좀 축소가 돼서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시험 범위가 좀 상당히 많죠.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은 방정식과 함수가 아무래도 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난이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까 선생님이 중상 같은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난이도는 좀 훨씬 더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문제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중상이라든가 중급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 서구중학교가 주변에 있는 다른 중학교들보다는 문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아무래도 좀 심한 문제도 2문제 정도는 항상 고정적으로 출제를 좀 해주시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9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냐,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분석을 한번 좀 살펴보면 1차 함수 단원이 다소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문제수도 제법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타 문제들도 보게 되면은 분수식이라든가 우리 친구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기본적인 연산들이 좀 복잡하게 나온 문제들이 제법 많았다라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분수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 연산 과정에서도 좀 오답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제법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4문제라는 좀 다소 많은 문제수의 부담도 있었고, 거기에 또 연산이 또 많은 문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원 시험 대비 교재 스텝 3 내용을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좀 학교 시험을 딱 만났을 때 문제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좀 당황을 좀 덜 하게 돼요.
왜냐면은 내가 평상시에도 좀 많이 풀어봤고 그 다음에 처음 접하는 문제들이 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좀 부드럽게 좀 부담스럽지 않게 그 좀 긴장을 좀 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학기 이제 대비 전략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번 2학기는 아무래도 가장 좀 힘든 학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도형 단원이 좀 주를 이루고요. 그 중에 이제 닮음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맨 마지막 단원에 해당되는 확률이 있어요. 이 확률이 되게 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 경험상 대부분의 친구들이 좀 많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좀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들게 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전면 등교를 하게 되면은 기존과 예전처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좀 나눠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그때는 더 좀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아무래도 시험 범위 자체가 좀 분산이 쪼개서 이제 보게 되면은 더 깊이 있게 이제 문제를 좀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술형 시험을 좀 보게 되는데 서술형을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연습을 좀 많이 안 한 친구들이 좀 많아요. 물론 이제 우리 학원 MNS에서는 프리노트라든가 오답노트를 통해서 평상시에도 항상 그게 습관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를 써내려간다. 서술형을 쓴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를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때요? 그 답안지에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내용도 있고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연습들을 많이 안 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또 당혹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늘 프리노트, 오답노트를 좀 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연습들은 평상시에도 계속 좀 실시를 해온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 문제에 대한 연습이 꾸준하게 좀 요구가 돼요. 평상시에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시험장에서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좀 잘 써내려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자, 이 두 문제는 우리 학원 시험 대비 교재에 나온 내용들과 그 다음에 실제 학교 시험에 나와 있던 그런 문제들을 한번 두 문제 정도 한번 추려봤는데요.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은 16번, 21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까지 좀 묻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싫어하죠. 그죠? 방정식의 활용을 가진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어서 이 문제 말고도 좀 더 까다로운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더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험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 나의 점수가 70점이 나오냐 80점이 나오냐 90점이 나오냐 아니면 만점을 받느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진 시험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레벨이 구분이 되는 그런 시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들 한번 보시면 특히 이 마지막 이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동일한 문제에서 숫자만 바꿔서 출제되는 그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이 시험 대비 교재를 성실하고 꼼꼼하게 풀어준 친구들은 무난히 익숙하게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 풀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21번에 해당하는 이 문제가 좀 가장 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형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21번 1차 함수 관련된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이 1차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문제를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두 1차 함수 이것과 y는 3x 플러스 p 그리고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플러스 q 이런 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이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고 얘기를 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x축과 만나는 점도 cd 표현을 해 줬고 그 다음에 ob와 ab 그러니까 여기를 원점 O라고 본다면
O부터 B까지의 거리와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같다 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선분 C부터 D까지의 길이가 6이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P와 Q의 합이 얼마이냐 이거를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여러분들이 1차 함수, 선생님이 MNS에서는 1차 함수 수업을 할 때 항상 이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는데요. 1차 함수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 이 기울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울기가 왜 중요하느냐? 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상당히 문제를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기울기 3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3이구나 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이 그래프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주로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써요. 이 1차 함수가 x 증가량이 3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C부터 O까지 한 칸을 이동을 했다면 이 A부터 O까지 여기는 얼만큼 이동을 하게 된다? 3칸을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 길이의 B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하나도 마찬가지죠. 자, 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q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이게 4칸 가면 3칸을 간다 얘기인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 얘가 4칸을 가면 이 y 값은 아래로 3칸을 이동한다. 이런 식의 의미를 부여를 해도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좌표를 하나씩 잡아가는 게 이런 형태의 문제를 푸는 데는 아주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우선 이 직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x 기울기가 분수꼴이기 때문에 x절편, y절편을 구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풀어요. 물론 그게 다른 틀린 풀이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풀다 보면은 분수식이 좀 많이 나오게 되고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울기의 특징을 좀 이용을 해주면 문제를 풀기가 조금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이 좌표 중에서 어떤 녀석을 먼저 잡아보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우선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어요. 자, 여기다 따로 하나씩 써볼게요. B의 좌표를 Y절편이니까 0,3칸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B를 아는 거니까 0,m, 3m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 길이가 3m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OB와 AB의 길이가 어떻다라고 했어요?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도 3m이 되면서 총 6m 이런 형태로 좌표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0,6m 이렇게 A의 좌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A부터 O까지가 지금 6m 됐습니다. 6칸이라는 의미고 얘네 둘이 3배 차이가 나니까 이 밑에 있는 여기는 2의 값을 갖게 되겠죠. 2m만큼. 여기가 6m이니까 CO는 2m이 되면서 0에서 왼쪽으로 2m만큼 갔으니까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m,0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그러면 같은 원리로 D도 한번 잡아볼까요? D도 한번 보시게 되면 얘하고 4배 차이라고 했어요. 3대 4의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아까 여기가 3m이었죠? 그럼 여기는 몇 m이 된다?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4m만큼 가서 4m,0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풀이가 굉장히 어색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수업을 많이 들어본 친구들은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결코 그냥 단순하게 좌표 싸움만이 아니라 이렇게 길이의 비를 좀 알려주고 있다는 그런 힌트도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아주 이제 문제가 풀이가 좀 쉬워지게 돼요. 선분 CD의 길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D가 4m,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2m, X좌표입니다. 그러면은 C부터 D까지의 길이는 몇 m이다? 6m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CD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m 값이 얼마다? 1이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좌표들을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m 값이 1이 되니까 이 b의 좌표는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0,3. 여기는 0,6. 이 좌표들을 통계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이제 무엇을 최종적으로 구하고 끝내야 되는가? 문제는 p 플러스 q의 값은 이라고 했어요. 이 p라는 녀석은 이 3x 플러스 p의 y 절편이니까 a의 y 좌표가 p구나. 그래서 p가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q라고 해서 이 q 역시 이 직선의 y절편인데 그 녀석이 b였구나. b의 y좌표니까 q는 얼마다? 3이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죠. p와 q의 합은 얼마다? 9.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x절편, y절편 구할 때 배운 대로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대로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문제들을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어때요? 조금 더 좀 할만합니까? 근데 사실 이 풀이는 많은 연습을 좀 필요로 해요. 바로 처음부터 쓸 수 있는 풀이는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함수 관련 문제를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